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제주도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또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도로 표지병이 11만 개가 넘는데도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지사가 공약한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년 전에 15분 도시를 처음 도입한 프랑스와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0만 인구의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기가 실험 대상을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15분 도시를 제주에 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이거 정책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지금 반영해서 N분 도시를 지금 만든다고 지금 국토계획법 개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 표지병이 현재 11만 개가 넘고 투입된 예산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민수건 사업 예산이 거의 이쪽으로 지금 집행이 되더라고요. 12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이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질의에 제주도는 법정 보호 동식물이 발견되면 전문가와 협의해 2주 계획을 세운 뒤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 혁신도시 부진에 클러스터 용지 26필지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곳은 5필지뿐이라며 제주도가 활성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참여를 선언하면서 오늘 예정된 국회 제주도 국정감사도 정상 진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주요 정책과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광역지자체 현장감사는 2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회에서 진행돼 제주에서 열리기는 4년 만입니다. 마라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사고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경이 수중 선체 내부를 수색했더니 배 안의 실종자들은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해경에 처음 사고가 접수되기 4시간여 전에 사고 어선의 연락이 끊긴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배가 뒤집히면서 선체가 완전히 물에 잠긴 갈치잡이 어선. 해경 잠수부들이 밧줄을 잡고 좁은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선원용 침구가 떠다니고 주방에는 조리도구와 통조림 등이 보입니다. 수색 사흘 만에 선내에 진입해 해경 구조대원들은 선원 휴게실과 기관실 등을 살피고 실종 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구명벌이 없는 점으로 미뤄 구명벌을 타고 탈출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항공 수색 범위를 동서 92km, 남북 185km까지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선실, 그다음에 조타실, 어창, 기관실 및 각 격실마다 정밀하게 정말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수색하였는데 승선원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최초 사고 신고 전에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의심 상황을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조업국 어선사고 발생 보고에 17일 오후 10시 사고 어선에 연락이 끊긴 사실이 기록된 겁니다. 해경에 최초 신고된 18일 새벽 2시 40분보다 4시간여 앞서 사고를 인지한 건데 해경에는 새벽 3시 반에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 사고가 진짜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파 탐지 등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배 안에서 실종 선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바지선을 동원해 이르면 다음 주쯤 사고어선을 예인하기로 했습니다. 바지선은 현재 제주도에도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예인이 가능한지 저희들 바지선과 협의를 1차로 진행하겠습니다. 해경은 서귀포항으로 예인한 뒤 육상으로 인양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유림 내 토지 사용 허가권은 임대와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토지 사용 허가권을 넘기려던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노후를 보내려던 김모 씨. 5년 전 지인 이모 씨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사려니 숲길 근처의 땅 4만 5천여 제곱미터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 자신과 또 다른 지인인 임 씨가 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며 9억 원의 사용 허가권을 구입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 씨가 이 씨와 임 씨에게 2년여 동안 송금한 금액은 5억 6천여만 원. 하지만 행정기관에 확인해 보니 해당 국유림의 사용 허가권자는 여전히 이 씨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산림청 허가를 받거나 위임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노후에 여기 허가권도 사게 되면은 전기도 끌어들이고 집도 지어주고 또 친구들하고 여기서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길래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김 씨는 이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등은 사용 허가권을 팔려던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소유한 다른 토지를 자신이 관리해준 대가로 관리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인 제주시는 이 씨의 사기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이 씨 명의의 사용 허가권을 취소하고 이 씨의 국유림 훼손 여부도 조사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원랜드가 절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슬롯머신 열쇠를 소홀히 관리해오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슬롯머신 열쇠를 잃어버리고도 이상 없다며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들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한 슬롯머신 앞에 외국인 남녀 3명이 서성입니다. 잠시 뒤 이들은 슬롯머신 전용 열쇠로 게임기를 열어 현금 2,400만 원이 든 통을 몰래 털어갑니다. 복사한 강원랜드 슬롯머신 열쇠를 이용해 불과 20여 초 만에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강원랜드의 열쇠 관리 소홀 문제는 2년 만에 또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슬롯머신 열쇠를 잃어버리고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겁니다. 열쇠를 분실한 시점은 지난달 12일. 슬롯머신 개표 열쇠는 모두 30개인데 하나를 잃어버려 29개로 써야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30개로 적었습니다. 이 같은 허위 문서 작성에는 부서 3곳이나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팀과 회계부서가 수량을 제대로 세지 않고 기록했고 CCTV 감시부서 역시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3차례 교대 근무에 투입된 인원이 이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록한 셈입니다. 열쇠 분실은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사후 처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강원랜드는 내부 신고 뒤 보름가량이 지나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했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고 보고 관련 보고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지난 2016년에도 노후 머신 170여 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열쇠를 여러 개 분실한 바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번 일이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열쇠 관리자 추가, 열쇠고리 전량 교체, 디지털 저울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보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도 열쇠 관리 소홀 문제 등 강원랜드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제주는 어제만큼 높고 푸른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침부터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하늘 표정은 흐리지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온화한 서풍 덕에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만큼 낮에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는 8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졌는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흐린 날씨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가려줘서 등산하거나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이나 화재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산지 8도, 북부와 동부 지역 14도, 서부와 남부 지역 16도로 아침 공기는 차가운데요. 그래도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 올라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2도에서 23도까지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낮 기온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는 일요일에 차차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주말에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뇌경색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뇌경색 증세로 응급실에 온 60대 환자에게 체중에 맞지 않는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동 킥보드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동 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10배 급증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10명 가운데 7명이 실제로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월 여름철 제주 여행 계획 사전조사에 참여한 1,000명 가운데 905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69.5%가 실제 제주를 여행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제주를 찾은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52만 원, 체류 기간은 평균 3.82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비 19억 원과 도비 등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동과 아라동 등 주택과 건물 466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보급할 계획인데 최근 출력 제어 상황을 고려해 태양열 설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4개항 어촌 뉴딜 사업이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안덕면 4개항의 기본계획이 심의를 통과해 연말까지 사업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난방파제 연장과 수산물 직매장 설립 등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함께 심의된 서귀포시 세화 1위항과 제주시 추자면 묵리항은 반려돼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